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72주년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국정운영 구상을 밝혔습니다. 이번 메시지는 북한과 미국의 첨예한 대립으로 긴장이 최고조에 달한 상황이라서 더욱더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네, 전문가 두 분 모시고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최창렬 용인대 교육행정대학원장, 김광덕 전 한국일보 정치부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어서 오십시오. 네. 경축사를 통해서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여러 가지 메시지를 전했는데 상황이 상황인 만큼 아무래도 좀 눈길을 모으고 있습니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어제 좀 수석 보좌관 회의 때와는 크게 다르지 않은 내용 같던데요. 오늘 이제 경축사에서 여러 가지 메시지가 나올 걸 뭐 당연히 예상했죠. 대북 메시지, 대일 메시지 여러 가지 항상 나왔던 얘기들인데 오늘은 특히 이제 최근에 한반도의 긴장 상태 때문에 아무래도 대북 메시지가 무엇이 나올 것인가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 집중했어요. 그리고 최근에 우리 정부가 이 북미 간에 계속 긴장이 고조되는데 왜 이렇게 반응이 없느냐, 무대응을 하냐라는 뭐 야당의 비판이 있었고 오늘 이제 그 대북 메시지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역시 제재와 압박을 안 할 수 없다. 이 얘기를 다시 한번 강조한 거. 그리고 지난번 베를린 구상 때 했던 대화와 이제 제재를 동시에 병행해 나가겠다라는 그 기조는 똑같은데 북한에게 어쨌든 더 이상 도발을 하면 용납할 수 없다라는 그런 메시지가 좀 포함되어 있다고 봐요. 제재와 압박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게 대단히 중요한 것이고 또한 북한의 핵 동결로부터 이게 시작되는 것이다라는 이 메시지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 점이 이제 오늘 메시지 중에서 가장 저도 대북 메시지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보고 역시 이산가족 상봉이라든지 성묘 이런 것들은 지난번에도 제일 했던 겁니다만 다시 이제 강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여러 가지 이제 특히 이제 뭐 코리아 패싱이니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 속에서 우리 정부의 어떤 확고한 입장을 얘기했던 게 중요하다고 보고 특히 이제 또 하나 간과해서는 안 될 부분이 오늘 메시지 중에서 북핵 문제는 반드시 우리 대한민국의 동의가 있어야지 대한민국 동의 없이는 군사행동을 하면 안 된다라는 입장을 분명히 얘기했어요. 이건 이제 북한에 대한 메시지보다 이제 미국에 대한 메시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한반도에서의 군사행동은 대한민국만이 결정할 수 있다. 대한민국의 동의 없이는 군사행동을 결정할 수 없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인 것 같아요. 북한에 대해서 제재와 압박 대화는 기존에 나왔던 얘기긴 합니다만 오늘 이 얘기만은 어떠한 형태로든 간에 한반도에서의 전쟁은 안 된다라는 입장을 분명히 얘기했다면서 오늘 대북 메시지 중에서 저는 오히려 이 부분이 가장 큰 포인트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좀 됩니다. 알겠습니다. 김 부장께서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네, 뭐 원론부터 다시 이야기하자면 원래 그 8.15 기념 경축사는 역대 대통령들이 이제 남북 문제에 대해서 가장 포인트를 두고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대통령들이. 3.1절 기념사 같은 경우는 주로 일본에 관한 문제를 많이 했고 다 거론을 하는데 아무래도 이제 8.15 경축사는 남북 문제를 거론하면서 국정 운영 전반 그리고 대일 메시지를 전해줬는데 이번도 마찬가지 그런 기조로 북한 남북 관계가 지금 현재 굉장히 한반도 문제가 여러 가지 지금 위기 상황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문제를 주로 했는데 가장 중요한 메시지를 방금 말한 것처럼 모든 걸 걸고 전쟁을 막겠다. 그러면서 한국의 동의 없이 전쟁을 막겠다는 건 어저께까지 이제 다른 수석 보좌관 회의라든가 이런 데서 말씀을 해왔는데 한국의 동의 없이 군사 행동은 결정 못한다. 이렇게 해서 오늘의 그 핵심은 뭐냐 하면 북한에 던지는 메시지가 있고 북한에게는 이제 도발을 중단해라. 그리고 대화의장으로 나와라 해서 북한의 도발을 경고한 게 있으면서 또한 동시에 우리 한미동맹의 한 축인 미국에 대해서는 일방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는 어떤 견제적인 그런 발언을 한 게 이제 그게 특징인 거죠. 그리고 일본에 대해서는 좀 짧게 이야기했는데요. 일본에 대해서는 역사 문제를 매듭 지어야 신뢰 관계가 구축될 것이다라고 하면서 이 매듭 짓는 거를 일본에 앞장서서 좀 매듭 지어주기를 당부하는 그런 게 있었고 그 다음에 그거 외에 오늘 이야기는 앞부분에 이제 이 촛불로 들어선 정권이라고 하면서 촛불은 독립운동 정신의 계승이고 바로 임시정부의 정신의 계승이다라고 하는 걸 강조한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또 주목되는 거는 2년 후에 2019년은 대한민국 건국 100년이다라고 해서 이 부분은 그러니까 임시정부의 법통을 둔 거로 까져서 100년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수 세력들이 이제 48년을 정부 수립으로 보는 거하고는 좀 다른 그런 측면에 있어서 그리고 제일 마지막으로는 진보 보수 산업화 민주화 세력의 이러한 착 구별을 없애고 국민 통합으로 나아가자. 이런 메시지를 던졌다고 봅니다. 지금 미국과 북한이 팽팽하게 대치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문 대통령의 메시지는 모두가 주목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북한에서도 굉장히 예의주시하고 있었을 것 같습니다. 북한의 반응 어떤 예상을 하십니까?
북한은 아마 지금 당장 대화로 나오기는 안 예. 나올 겁니다. 아마 지금 이제 8월 다음 주부터 한미 군사훈련이 예정돼 있잖아요. 예. UFG 훈련이라고 월지 프리덤 가디언 훈련이 예정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북한이 뭐 긴장을 풀고 뭐 대화에 응하겠다라는 반응이 나오기는 어려울 것 같고, 그러나 분명해서 이제 미국 내에서도 지금 국방 그리고 군사, 국무 외교 뭐 이런 쪽의 목소리가 좀 상당히 다르게 좀 엇갈린 면이 예. 있었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이제 그 말의 긴장 수위를 높여왔고, 또 한편으로는 또 대화를 강조한 이런 이제 메시지도 계속 같이 이제 그 나왔단 말이죠. 근데 11일 날 트럼프와 시진핑의 어떤 그 전화 통화를 계기로 해서 미국 내 분위기도 조금 이제 대화 쪽으로 약간 좀 방점이 찍힌 듯한 그런 분위기입니다. 예. 미국의 합참의장이 와서도 이제 경제 외교 쪽을 강조하고 그쪽에 이제 압박을 강조했다는 얘기는 사실 군사 옵션보다는 뭐 대화로 풀겠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제재와 압박이라는 부분이 있고 대화라는 부분이 있는데, 이 제재와 압박이라는 건 사실은 군사 옵션을 배제하는 얘기거든요. 대화와 이제 제재 압박이 상충되는 것 같기 보이긴 합니다만, 이거는 큰 틀에서 와서 아무튼 대화로 풀겠다는 거고 군사 옵션을 배제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서 볼 때 합참의장은 군사 쪽에 얘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군사적 옵션을 얘기했어야 될 것 같은데, 경제 외교 또 뭐 대북 외교 압박 이런 걸 얘기한 걸로 봐서는 뭔가 이제 분위기는 바뀌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제 그 한미 군사훈련 때문에 북한은 그래도 어쨌든 긴장을 최고조로 끌어올리려 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전반적인 분위기 속에서 오늘 또 문재인 대통령이 우리 정부가 북한에 다시 한번 대화를 제의했잖아요. 이산가족 상봉도 제안을 했고, 성묘도 그렇고 말이죠. 그리고 평창올림픽, 그 이후에 도쿄올림픽 이런 얘기를 다 거론하면서 대화를 상당히 강조를 한 거거든요. 물론 이제 압박, 제재 얘기도 했습니다만, 그런 예. 점에서 북한의 태도 변화를 일단 예의주시할 필요는 있다. 그러나 당장 며칠 내로 북한이 어떤 유화적인 제스처로 나오기 좀 어렵지 않겠는가. 일단 이번 주가 고비긴 고비입니다. 다음 주에 그 한미 훈련이 있기 때문에 요 단계를 넘기면 어쨌든 한 고비 넘기지 않을까라고 예상은 되긴 합니다, 지금. 예. 앞서 이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코리안 패싱 등 여러 이제 좀 안보에 대한 우려가 있는데 의미 있는 발언이 실제로 뭐 말씀하신 대로 있었거든요. 북핵 문제는 뭐 대한민국의 동의가 좀 필요하다 이런 의미가 있었죠. 어떤 이번에 그 경축사 메시지로 좀 국면 전환이 될 수 있을까요? 그럼? 예, 당장은 되게 예. 아까도 최 교수님께서 잘 설명해 주셨지만은 당장은 코리아 패싱 논란이라든가 예. 뭐 이런 것들을 당장 해소할 수 있는 북한의 그런 액션이 나오지는 않을 거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예. 이제 현재는 북핵과 그리고 중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둘러싼 북미 간의 이런 긴장과 대립 형태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문재인 대통령이나 한국의 운전석에 앉아가지고 주도지 역할을 하기가 좀 어려운 국면으로 진행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예. 그래서 그런데 이제 또 북한 같은 경우도 일단 자기들이 대화를 하더라도 미국과 일단은 대화를 먼저 하려고 하는 이런 전략적 입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소위 통미봉남, 미국과는 통하고 이제 남쪽과는 봉쇄를 하는 통미봉남 전략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이제 한국하고 이제 우리의 대화 제의라든가 이런 게 응하지 않다 보면 소위 야당이 비판하듯이 코리아 패싱 이런 논란이 나올 수는 있는데, 어떻든 서로 지금 미국과 북한은 최근에 굉장히 말폭탄 싸움을 하다가 예. 약간 숨고르기를 하면서 대화를 과연 할 수 있는지를 모색하는 단계로 일단 가고, 을지 프리덤 가디언 훈련이 끝난 뒤에 이제 그때 이제 우리 한국에 제의하고 있는, 이번에도 오늘도 보면은 문 대통령은 투트랙 중에서도 역시 제재와 압박보다는 제가 보기에 대화 제의에 더 무게를 둔 발언을 많이 예. 했어요, 사실은. 근데 이런 거는 이제 보수 야권에서는 좀 만족스럽지 않은 측면도 있겠지만, 오늘 그것도 보면 이산가족 상봉이라든가 그다음 군사회담 이제 예. 문이 여전히 열려 있다는 거, 그다음 경제 지원, 그다음에 이제 평창 올림픽을 통한 대화, 이런 여러 가지를 제의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거에 대해서 북한이 이제 긍정적인 이런 관심을 가지면서 나올 때 이제 우리가 이제 한반도 문제에 있어서 소위 남북 대화 문제에 있어서의 한국의 주도적 역할, 이게 이제 가능해지지 않을까. 그렇게 되면 남북 대화가 이루어지게 되면 코리아 패싱이라든가 이런 거는 자연스럽게 해소될 수 있는데, 다만 북한은 당분간은 이 한국의 이러한 거를 좀 봉쇄하는 그런 전략을 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문재인 대통령 이번 광복절 경축사 초안을 받고 직접 수정을 했다고 들었습니다. 그것도 여러 번 수정을 했다고 들었는데 그만큼 좀 고심이 깊었지 않았나 생각을 해봅니다. 어떤 부분을 가장 고심을 했을까요? 역시 대북 메시지일까요? 또 대북 메시지도 그렇고 뭐 지금 일본에 대한 메시지도 굉장히 중요해요. 지금 오늘 그 경축사에서 보니까
일본 지도자들의 용기가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동안 일본도 이제 그 총리가 누구냐에 따라서 상당히 그 위안부 문제라든지 과거사 문제에 접근하는 방식이 많이 달랐잖아요. 특히 지금 아베 총리 같은 경우가 영 우리 정부하고 이제 맞지 않는 이제 그런 스탠스란 말이에요. 예. 특히 이제 한일 위안부 문제에 대한 합의 문제가 여전히 지금 한일 간의 현안이란 말이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상당히 이것도 강도 있는 전 주문이라고 봐요. 일본 지도자의 용기 있는 자세가 필요하다라는 얘기. 그래서 대일 메시지도 굉장히 중요하죠. 오늘 광복절이니까 이제 북한 특히 이제 최근에 뭐 이제 긴장, 이 군사적 긴장 이 문제를 완화하는 문제가 가장 중요한 것이고 그래서 지금 쭉 설명한 것처럼 우리 김 부장님 잘 설명한 것처럼 그런 얘기를 했던 것이고 그리고 이제 대일 메시지도 중요한데 오늘 또 아까 잠깐 모두의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산업화와 민주화를 넘는 정파적인 어떤 보수화 진보를 넘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이게 다 연결돼 있는 거잖아요. 한일 문제도 그렇고 위안부 문제도 그렇고 예. 말이죠. 또 모두의 그 촛불 혁명에 의해서 임시정부 법통이 같이 계승되는 거다 이런 얘기가 나왔던 게 어떤 면에서 전부 이 부분이 이제 이념적으로 연결돼 있어요. 특히 내년 후년이면 이제 건국 이제 그러니까 임시정부 때부터 건국으로 기점을 잡은 거죠. 이런 문제는 최근에 그 뭐 최근뿐만이 아니라 건국절 논란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입장을 분명히 한 거거든요. 1919년도부터를 건국으로 맞다. 이제 3.1절 임시정부 때부터 1919년 상해 임시정부 그런 정도. 그래서 오늘 이 경축사의 이 모든 부분들이 다 고심한 부분들이에요. 그러니까 특히 어떤 부분에 역점을 뒀다라고 할 게 아니라 모든 것들 하나하나가 임기 첫 해 광복절 경축사잖아요. 그러니까 이번 문재인 정부뿐만이 아니라 어느 정부나 광복절 경축사가 중요합니다만 특히 임기 첫 해 경축사가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이 정부의 그 어떤 가치 인식이라든지 향후의 국정 운영 방향 이런 것들 볼 수가 있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상당 부분 이제 그런 것들이 드러났다. 특히 이제 독립유공자들에 대한 보호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할애를 했어요. 그건 이제 과거 경축사에서는 잘 찾기 어려운 부분들이었는데 그런 점들이 문 대통령의 어떤 그 대선 공약들도 나타났던 부분들이고 철학이 좀 배어 있던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얘기하자면 아까 말한 것 앞에도 이야기했지만 한국 동의 없이 군사 행동을 결정을 못한다. 이거는 이제 우리 한국 대통령으로서는 아마 처음 나오는 발언이 아닌가 그런데 미국에 대해서 뭔가 지금 혹시 북한이 도발을 해서 전쟁이 일어나는 경우도 있지만 미국의 어떤 선제 공격론이라든가 예방 타격론이라는 게 나오지 않았습니까? 만에 하나 그런 우리들의 뜻에 의하지 않고 한반도에서 충돌이 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북한에 대해서는 이제 무력 이런 행동을 중단해라라고 이제 경고를 했습니다만은 미국에 대해서도 뭔가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이거에 대한 굉장히 한미동맹 관계 때문에 고심하는 측면이 있었을 거예요. 어떤 정도 수위로 하느냐 이런 게 있었을 거고 또 하나는 북한이 지금 ICBM급 미사일 발사 시험까지 하는 상황에서 계속 그렇게 되면 보통 제재와 압박에 방점을 찍는 발언을 많이 하는데 오늘 여전히 대화 제의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은데 그런 것들을 과연 어느 정도 수위에서 발언을 해야 되느냐 이런 고심도 굉장히 많았을 거고 근데 오늘 또 하나 새로 나온 얘기는 그렇게 중요한 내용은 아닙니다만은 일관된 대북 정책의 마련을 위해서 그리고 국민 통합을 위해서 이런 대북 정책에 대해서 국회 의결을 제도화하겠다고 하는 얘기 이게 국회에서 여야가 합의하는 시기죠. 그래서 근데 지금은 여야가 지금 완전히 주장에 좀 상반된 주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이제 새로운 주장입니다. 이런 것들도 끝에 나오는 거고. 그것도 제가 좀 하나 좀 보완을 한다면요. 야당에서 이제 어떠한 반응이 나올지 모르겠어요. 오늘 이 경축사에 대해서. 근데 지금 뭐 다 같은 얘기입니다만 한반도에서의 군사행동 대한민국이 결정한다. 그리고 동의 없이는 안 된다. 이 말은 이거 과거의 대통령도 특히 보수 정권, 이른바 보수 정권의 대통령들이 한다고는 상상이 어려운 얘기들이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이 저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한미동맹이 굉장히 중요합니다만 한미동맹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우리의 국익과 미국의 국익이 다른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완전히 같은 건 아니에요. 물론 같이 공존하고 같은 방향으로 가긴 갑니다만 어쨌든 전쟁이 여기서 나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얘기들을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분명히 미국에 전달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최근에 이런 긴장 분위기입니다만 여전히 대화를 우리는 하겠다라고 얘기하는 것도 굉장히 용기 있는 태도예요. 과거 대통령들이 아마 이런 상황에 있었으면은 경축사에서 굉장히 강경, 제재 일변도의 발언을 했을 가능성이 높죠. 근데 그렇지 않고 여러 가지를 같이 얘기했다는 거는 상당히 이 부분 고심했다라고 보여요. 상당히 좀 의미를 둘 수 있겠다고 봐야 되겠군요. 북한 얘기로 가보면 김정은이 관포위 사격안을 보고 당분간 미국의 행태를 지켜보겠다 이런 발언을 했거든요. 이건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것도 지금 말씀들과 같은 맥락이에요.
한미 그 훈련 전에 예. 김정은에게 보고하고 이제 준비를 하겠다라고 전략군 사령관, 북한의 전략군 사령관이 그런 얘기를 했는데 일단 좀 상황을 지켜보겠다는 얘기를 예. 하거든요. 그러니까 북한도 일단 계속 이렇게 긴장으로 하는 것에 대한 그 불안감이 굉장히 있는 거죠. 미국의 지금 미국이 사실상 어떤 면에서 안보의 위협을 받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미국이 괌에 대한 그 사격 위협을 받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점을 인식해서 북한도 일단 숨고르기에 들어간 것이 아니냐 일정 부분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예. 어떤 생각이신지요? 네, 오늘 어저께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방문했죠. 전략군 사령부를 방문했는데 전략군 사령부가 바로 미사일을 발사를 하는 그런 이제 부대인데 이거를 이제 가서 이제 아까 한 얘기가 바로 뭐냐면 미국에 대해서 이제 계속 지금 서로 강대강 발음이 계속 에스컬레이트 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거를 약간 숨고르기 하는 발언을 한 거죠. 그러니까 미국의 행태를 좀 더 지켜볼 것이라 그러면서 또 특유의 북한식의 언어로 미국이 망동을 부리면 중대 결단을 하겠다라고 또 이렇게 하면서도 당장 뭘 하겠다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일단은 트럼프 대통령이 8월 15일까지 무슨 일이 있는지 지켜보자. 뭐 이렇게 해서 북한이 도발하면 가만히 있지 않겠다. 뭐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해왔는데 일단은 8.15는 일단은 숨고르기 하면서 넘기겠다는 생각이고 결국에는 북한은 북미 협상을 이런 과정을 겪으면서 미사일의 어떤 중장거리 미사일의 위력을 보여주고 그래서 결국에는 북미 협상을 통해서 본인들의 어떤 체제의 보장을 하고 그냥 북한과의 어떤 그다음에 그래서 또 항상 주장하는 게 한미 군사훈련 중단을 주장하고 있는데 축소라든가 그런 점은 아마 관철되기는 어려울 겁니다만은 어쨌든 이걸 통해서 미국과의 어떤 직접 협상 이런 거를 좀 시도해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오늘 문재인 대통령의 72주년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서 대북, 대일 또 대미 메시지와 함께 국정 운영 구성에 대해서 최창렬 용인대 교육행정대학원장 또 김광덕 전 한국일보 정치부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